네, 정치인사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바쁘시죠? 바쁩니다. 목소리가 드디어 굉장히 저의 세상에 왔어요. 네?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는 저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아이템에 있어요. 이 아이템에 있어서는 그 예. 누가 제 앞에 있어도 대한민국, 이겨낼 수 있다는. 넘버 와인네.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 네. 사실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팀에 이제 정준웅 부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네, 네, 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좀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 통화하셨다면서요? 아, 그래, 저 통화하는 사이인가요? 아니 한동훈 검사장. 아, 그러니까 이 정치인사가 편한 게 네. 이미 저의 정체가 다 여기서 까발려졌기 때문에 예. 편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예. 통화하셨죠? 아, 했죠. 예, 예. 뭐라 그러던가요? 아까 그냥 기본적으로 입장 똑같아요. 예, 입장 똑같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 버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오후에도 이제 어제 오후죠. 어제 오후부터 그 얘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유심칩 첫날 유심칩 왜 가지고 왔을까? 유심칩. 그 여기 IT 전문가가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유심칩 왜 가지고 왔어? 거기 뭐 있다고. 그런데 결국 어제 이제 나온 얘기를 보면 유심칩을 가지고 가서 유심칩을 가지고 그거를 공기계에 꽂아서 예. 그럼 공기계에 꽂으면은 그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의 전화처럼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기계가. 그렇죠.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 접속을 해서 음. 거기 이제 대화 내용을 보려고 했다. 예. 인증번호 받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카카오톡 비밀번호 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3시간 만에 저 돌려줬잖아요. 유심칩. 예, 예. 그럼 자기 전에 꽂을 거 아니에요. 음. 자기 카카오톡 보려고 그랬더니 비번이 바뀌어 있어. 아니 근데 그 얘기는 그거는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이건 나중에 문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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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런 수사 방식이 옳으냐라는 문제가 제기된 거죠. 어. 불법 감청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봐요. 예. 근데 이 수사 기법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수원에서 보이스피싱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 그거 그 사람들 수사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텔레그램 한번 본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수사 검사의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정진웅 부장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아니까 이 이제 수사 기법을 쓴 거죠.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러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고 특수부 검사들도 잘 모르는 거죠. IT 잘 모르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제 그럼 이런 수사 기법이 이거 불법 감청 아니야? 감청 영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내용을 봤어. 내용을 보려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인증 번호를 받으려면 내 유심을 꽂아가지고 그러면 내 유심을 꽂아서 이준석 전화기에 꽂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 회사나 텔레그램 회사에서 자 이준석 너한테 우리가 너희 이름을 인정할 수 있는 번호를 보낼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준석이 아닌 다른 사람이 김태현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번호를 낚아챈 거잖아요 중간에. 그건 실질적인 감청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 그러니까 저도 단정은 못 하는데 해석이 필요한 이 부분이다. 부분은 아마 문제가 될수 감청이냐 있다. 아니냐에 대한 거는 법원에서 저는 판단을 받아볼 필요 저도 뭐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아마 그때 수원했을 때는 텔레그램이었던 것 같고 예. 그 텔레그램에서 차이가 뭐냐면 핸드폰과 PC. 핸드폰에서는 하는데 핸드폰이 지웠는데 PC로 했을 때 남아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뭐가 있냐면은 PC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동 다운 기능이 있어요. 그동안 했던 거를 자동으로 저장해 놓고 자기도 모르게 저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거든요. 핸드폰에서는 지웠는데 PC에서는 자동으로 그게 남아 있을 자기도 수 있다. 모르게 네네. 기간이 지날 때마다 다운했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처럼 만약에 이걸 단순히 유심만 뺏는 걸로 압수영장을 받았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아마 영장에는 유심을 뺐고 그걸 이용해서 접속하는 것까지는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럼 그 후에 이제 그 내용을 보는 것까지 물론 이제 지금 예를 든다면 채널 A와 지금 뭐 간에 뭐 그 대화 내용을 보겠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가능하겠는데 그 이상 그 이전에 물론 전제는 뭐냐면 이게 PC에 갔을 때 그 전에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동 기능을 설정돼 있을지도 문제고 아니면 탈퇴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통화한 거는 이 보이스톡으로 했단 말이죠. 예. 보이스톡으로 했다라는 거는 저장은 안 돼요. 언제 통화했다, 몇 분 통화했다만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걸로 뭐 결정적인 스모킹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전 논리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유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진짜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왜 낚아채려고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심을 파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막 그런 시도를 했다면 모르겠으나 유심을 파손한다는 거는 우리 해봐서 알지만 핸드폰 들어가지고 클립 같은 거를 옆구리 찔러가지고 트레이 뽑아가지고 유심을 똑같 분지르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연속 동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몸을 날려가지고 왜 난투극을 벌였느냐? 이거는 오히려 지금 와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 변호사가 세 분이나 계시니까 네. 그렇다면 이 몸싸움이 그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하는 독직 폭행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던 말 계속하면 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상대가 증거 인멸을 하려는 시도를 분사하려던 게 아니라 이 몸을 날리고 뭔가 난투극을 벌인 행위 자체가 뭔가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뭐를 유도해요? 뭐 아니면 저항이라든지 당연히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는 왜 몸을 날리는지 모르겠지만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이라고 뭐 나중에 언플을 하든지 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목적이었다 한다면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검사가 증거 인멸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려고 하려면은 그 정도 연속 동작이 나왔어야 돼요. 갑자기 책상에서 클립을 꺼낸다든지, 그래서 핸드폰 옆구리에 찌른다든지, 트레이 뽑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분지르려고 한다든지 이거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핸드폰에 들어가가지고 유심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희한한 제가 거죠. 보기에는 뭐 부장검사가 그 정도까지 우리 이준석 최고만큼 자세하게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카드 지우듯이 지금 네. 이제 유심칩하고 메모리 카드는 다른 거잖아요. 이 안에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포맷하거나 이걸 비밀번호로 초기화하면 할 수 있는데 되니까. 초기화하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걸로 오해했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하신 취지가 그게 조금 저는 한계선이 애매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압수수색할 때 네. 이거를 이제 주세요 그러면 예, 이렇게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고 뭐 이럴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걸 뺏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압수수색이니까.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분이 왜냐면 소환해라 해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오면은 이제 그냥 거기서 하려 그랬는데 안 나오니까 가서 이제 거기서도 또 검사장이고 또 선배니까 주십시오 이랬겠지. 그럼 뭐 알았어 가져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하려다가 가져가려니까 뭐 이랬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걸 어쨌든 이게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압수수색할 때는 어느 정도 약간 강제성은 들어가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고의적으로 무슨 폭행이냐? 이 지금 폭행이냐? 그렇죠. 폭행이 돼야 되는데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관건은 이제 고의적으로 약간 뭐 물리력 행사냐 이 정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뭐 우리 김태현 변호사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봐요. 일단은 저는 우리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뒷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독촉폭행이 아닌지 좀 봐야 된다. 앞부분 있잖아요. 정진우 부장이 그거 지우는 거 몰랐을 거다. 저는 그럴 일 확률이 0%다. 왜? 수원지검에서 그거 수사지휘해가지고 유심 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카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보는 걸 알고 간 사람이 그 정도도 모른다? 나는 그건 있다고 보는데. 그건 나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그리고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바보라는 좋은 건 얘기했어. 아니고 아니 왜 그러냐면 수준이 낮긴 하더라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건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얘기는 네. 조심해서 하시고. 그런 좀 거요? 삭제해. 잘라주세요 그럼. 독재 폭행에 대한 거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자기가 밀쳐서 얼굴을 팔로 누르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저 정진웅 부장은 내가 휴대전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순간에 균형을 못 잡고 운동 좀 하시지 평소에 넘어졌다 뭐 이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 예를 들어서 저랑 이준석 기자가 지금 난투극을 벌인다 그러면 내가 때린 게 아니라 같이 넘어진 거다라는 그런 류의 사실관계 자체가 항상 있어 폭행 사건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주변 사람들 진술이랑 뭐 영상 찍은 거 있다면서요. 그런 거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리고 두 사람 다 거짓말 안 할 수도 있어. 그때는 왜냐면 막 정신 없는 상황이니까. 맞아. 그래서 그거는 밝혀봐야 돼요. 독재 폭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폭행이 네. 되는지. 근데 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쟁점은. 독재 폭행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검찰이 법원에 적법함 영장을 청구해서 그 영장을 잘 집행하려고 하는데 네. 소위 검사장이라는 자가 음. 그걸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지 그게 아니라 소위 부장검사라는 자가 무리한 영장 집행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와중에서 몸싸움에서 넘어져서 그게 폭행이다 아니면 1도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는 아니라면서요. 중앙지검에서 첫날은 물리적 방해가 있었어. 그러다가 둘째 날 보니까 아니거든. 공무집행 방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 한동훈 검사장이 뭐 증거인멸 하려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검찰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무집행방해 아니냐라는 한동훈 검사장의 비판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닌데 중앙지검에서 이거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 그럼 남은 건 뭐냐?
정진웅 부장이 왜 그렇게 무리해서 오바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단편적으로 이제 한동훈 검사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이제 조합한 기사들인 것 같은데 보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핸드폰을 이게 비밀번호 열면 안 되고 안면 인식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주장들을 이제 하면서 잘 압수수색 모르는 것 과정에서 같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그걸 자, 근데 하냐고. 나는 네, 저는 네. 우리 민변 네. 인권의 상징. 인권의 피의자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신장식 변호사님의 멘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왜 민변 얘기가 왜 나와? 아니 인권. 네. 여기 두고 그러니까 민변은 뭐 여럿인데 피자. 아니, 그러니까 민변이고 뭐고 뭐 그런 식으로 엎어치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신장식의 견해가 중요한 거지. 갈고 네. 거지 뭐. 정의당. 그 저는 일단 이게 그 7월 23일 날 나온 영장이에요. 23일 날 나왔는데 영장 집행을 못했던 게 24일 날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으니까 영장 집행을 못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엊그제 영장 집행을 하러 갔던 거고 영장 집행하기 전에 오전에 소환을 했죠. 조사받으러 나오시고 그러면 그때 달라 그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하려고 네. 했는데 조사 자체를 안 오니까 이제 영장 집행을 하러 갔던 건데 저도 중요한 거는 각각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를 했느냐 아니면은 독직 폭행이 있었느냐 말하자면 이게 법률상으로 다퉈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이거 저는 뭐 증인들이 많으니까 다 될 거다, 다 밝혀질 거다 사실관계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건들이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 두 사람의 입장문을 처음에 보고 양쪽에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낸 입장문하고 정진웅 그 부장 부장검사. 쪽에서 낸 네. 입장문하고 보면 이게 서로 다른 사건인 것처럼 보여요. 네. 한동훈 검사장이 낸 입장문을 보면 탁자로 몸을 날려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과 어깨를 잡고 얼굴을 눌렀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좀 처음엔 잘 상상이 안 가더라고. 팔과 어깨를 어떻게 눌렀을까? 하나는 한쪽은 팔, 한쪽은 어깨 이렇게 눌렀나? 아니면 한 손으로 팔과 어깨 이렇게 같이 눌렀나? 왜냐하면 하나씩 하면 팔이 하나가 더 있어야 얼굴을 누를 수 있으니까 일단. 근데 그 정진웅 부장이 53세요. 53세. 한동훈 검사가 48세. 47세인가 48세. 근데 이 양반이 탁자를 날라서 이렇게 탁자 위로 몸을 날려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진짜 급했나? 그 정도로 하는 생각이 하나. 이게 가능한 행동인가? 하는 게 두 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도 한마디 하면 네. 지금 네. 이제 공무집행방해 아니라 한 거는 이제 좀 공무집행방해도 폭행 협박이라 해야 되니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고의적인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약간 소극적인 저항이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아마 뭐 고발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독직 폭행한 것 자체가 안 되면 이제 무고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탁자에 올라타서 이런 게 이제 뭐 허위 사실이다 얘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서로 주장이 있고 뭐 명상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사람이 제가 보기에 중앙지검 측뿐만 아니라 그 법무연수원 측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쪽만 얘기는 비서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얘기가 아니라서 아마 얘기는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진짜 의문인 거는 어쨌든 유심으로 해서 카카오톡을 들어간다 했으면 지난번에 압수수색 했었거든요. 압수수색해서 유심도 있었어요. 근데 돌려줬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그거 하지 이렇게 좀 하지 말고 그때는 이거를 생각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게 좀 그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설명할게요. 제 생각엔 그 정도 녹취록 갖고 장난치면은 구속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지금 국민 여론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아싸 그때 까먹고 있었던 유심을 다시 뽑아들자 이런 거거든요. 핵심은 저도 저 형된 변호사 말씀하신 게 핵심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장식 변호사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이제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면 죄가 되냐 안 되냐 사실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거 단순 법률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형사 사건을 좀 넓게 보면 독직 폭행이든 아니든 큰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한동훈 검사장 말이 틀리고 예를 들면 정진웅 부장 말이 100% 사실관계가 맞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대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화하라고 했어. 열었어. 왜인데 그걸 가서 덮쳐서 뺏으려고 그랬지? 그거 하나. 그 무리한 영장의 집행 하나. 그다음에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수사심에서 불기소 공고 나왔거든요. 그건 사실은 권고적 효력이 안 따라도 됩니다. 근데 수사는 정당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중앙지검장이 딱 기사실 와서 야 금요일 날 불기소 공고했는데 우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검찰의 명의를 위해서라도 나는 할 거야. 라고 그리고 하든지. 수사 제대로 안 되면 내가 옷을 벗겠습니다. 이래버리면 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금요일 날그 수사심의 권고 전날 영장을 발부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도 일주일 만에 집행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그랬답니다. 긴급한데 일주일 왜 묵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방구 명분 없이 수사를 이렇게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저 수사심의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건 또 아니랍니다. 뭐죠? 할 거면 정정당하는 게 맞아요. 월요일 날 우리 하겠다. 왜 이 상황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됐을까? 왜 그러냐? 근데 제가 그들이 봤을 때는요. 얘기-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준석 위원님 말이 맞을 거예요. 한동훈 잡아놓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동재 기자 구속될 때까지 좋았죠. 근데 그 다음날 KBS에서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지금 거기 누가 유치를 했는지 대충 저는 아는데 예. 그 사람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곧 힘들어집니다. 중앙지검 지금 그러면 수사기밀이 유출된 거니까. 거기다가 이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나왔죠. 근데 수사심의위원회요. 그거 어쨌든 이철 씨가 요청한 거예요. 예. 추 장관이 몇 달 전에 그랬어요. 수사자문단 하지 말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시민의 판단을 받아봐라. 뭐 시민 참여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본인들 예상대로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태는 어쨌든 추 힘들어- 장관 탓이 좀 크다 이렇게 전 보시는 크다.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 지금 저 네. 현근택 변호사님이 예전 추장관 특보 출신이잖아요.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거기 그냥 신났다 거기서 김치현 변호사.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민변으로 까고 또 글로 하고 추 장관이 추정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다 100% 맞다고 이것도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난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저는 저 도망가는 자를 보라. 뭐야? 아니 난 훨씬 더 아니, 근본적으로 일단 가야 김 돼. 변호사님 얘기 말 맞다고 정리해 주세요. 맞다고 전제를 하고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여당이 180개 가졌습니다. 음. 대통령 인사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검찰 개혁은요 부동산 이런 거랑 다르게 그렇게 관심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 관심 있지. 이건 대통령이 여당이 정말 조용조용하게 잘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 난리 안 치고 인사권으로 윤석열 총장 다 날리고 어차피 한동훈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그리고 여당 180개니까 법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추 장관이 와서 뭐 검언 유착에다 뭔가 온갖 난리만 펴놓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되면 반대 저항 세력만 커지고 반대 세력의 목소리만 커져요. 전략적으로는 엄청난 실패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난- 저희가 그 삼국지나 이런 고사를 보면은 앞에 이 무사들이 칼춤 추면서 위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 홍문회 이런 거 보면 있거든요. 추 장관이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휘력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무게감이나 이런 거로 위력 과시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이란 판 앞에서 내가 상당한 무게감과 정치적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좀 다르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위력 과시용으로 이렇게 좀 일들을 벌이냐 싶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자기 칼춤에 자기 취한 것 같아요. 추다 보니까 재밌어서 계속 그냥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소리 소문 없이 이 부분 예. 이 부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는 윤석열 총장이 엑스맨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사실은 여기까지도 공수처나 이런 게 여기까지도 나는 못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 예. 약간 근데- 다른 견해시네요. 예. 예.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을 화두로 만들었어요. 저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윤석열 있나? 총장.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지? 차라리 국민들 관심 밖에 있으면 사실 내적인 내적으로 그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거든.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이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윤석열 최동욱 이런 반복이 실제로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이 안 되면 계속 역할을 바꿔가면서 반복될 거다. 희비급. 즉 이런 식이에요. 검찰 막 비판해. 그래놓고서는 검찰에다 고소하고 그래놓고서는 제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사건 처리가 안 되면 또 검찰 비판해. 네. 그래놓고 또 고소해. 그러면 그 고소를 받아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 얼굴만 바뀔 뿐이지 이 반복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갖고 있는 칼 자체를 근본적으로 뽑아내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누가 사실은 더 힘센 권한을 현시에 갖고 있느냐, 현재의 법령에서 법무부 장관이 더 세냐, 검찰총장이 더 세냐 이런 식의 논의로 가고 있어서 이게 문제다라고 보는 거고. 동의해, 네. 동의해. 그거. 네. 그래서 훨씬 더 근본적인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훨씬 더 이걸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시끄러워졌어. 이건 맞아요. 사실 뭐 조국 전 장관 수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사건을 그만큼 키운 거는 윤석열 총장의 자기 결단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사건이 엄청 커지고 시끄러워졌어요. 구국의 결단이지. 예, 예. 그게 무슨 구국의 결단이야. 제가 보기에는요 예. 이번 신 사건은 변호사님 뭐 마무리. 예, 예. 아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시끄러워졌다가 아니라 실은 이 검찰 개혁이 핫 이슈가 되고 시끄러워진 거는 윤 총장의 검찰의 기존 권한을 뺏기지 않은, 저는 윤 총장을 검찰주의자라고 보니까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사수하는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까 무오류의 정의의 신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시끄러워지면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저는 검찰 법무개혁위원회에서 이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 인사 그 지휘권을 고검장에게 주고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하겠다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실은 그건 필요 없거든요. 예.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한다든지 해서 수평적으로 나눌 생각을 해야지 전체 지휘권을 누가 가질 거냐라고 하는 현실에서의 권한 다툼으로 가서는 근본적 검찰 개혁의 한계를 나타낼 수 아니 있다. 근데 지방검사장을 직선제로 하면 공약은 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니 뭐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나오는 나는 거죠. 음주운전 안 잡겠다 이거예요? 너무 가는 것 같고.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왜냐면 고민해볼 부분이고. 그렇지, 좋아요. 아니 왜냐면 교육감 같은 거야 정책이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아니, 법무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네.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교육감도. 검찰과 이제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재정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채널A와 결국은 검사장 관계지만 이제 한동훈 검사장도 KBS 의혹 해명 대안회가 어쨌든 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그동안 그동안 어쨌든 보면 검찰에서 지금 뭐 공보관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뭔가 좀 사실 검찰 정보라는 게 기자들이 쓰기에 제일 좋은 정보거든요. 단독으로 쓰는 그렇죠. 게. 그래서 지금 이동재 기자도 채널A에서 단독으로 제일 많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얘기고. 근데 그런 것이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이해관계가 맞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게 저는 아마 이 수사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저는 아마 이러면 앞으로 결국은 이 공보관은 만들어놨지만 형식적인 공보관 실제로는 다 밖으로 새는 뒤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만들려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해요. 이래도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주면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질 거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사실 아까 얘기할 때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싶어요. 수사심의에서 만약에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그 한동훈 검사장이 핸드폰 그대로 갖고 있겠을게요? 벌써 제가 보기에 유심 바꿔버리고 딴 데 했겠죠. 원래 압수수색이라는 건 원래 몰래 가서 기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수사 기법이지 그걸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이 사건이 검언 유착이라고 이제 처음에 불리는 사건이 터졌냐를 사실 생각해 보면 클릭 수가 중요한 기자들이 단독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제 검찰 측에서는 뭐 비단 뭐 한 검사장뿐 아니라 그 전에 다른 검사들도 나와 친분이 있는 기자들을 이용해서 내 수사를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이제 악어와 악어새처럼 지냈던 거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나쁜 이 고리를 사실 끊어내는 게 사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뭐 언론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언론과 검찰의 관계. 기자들의 저는 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예. 근데 법조 보도도 최근 보니까 지형이 확 바뀔 것 같은 느낌. 전통적으로 법조 취재에 강했던 언론들이 이번 판에서 손발이 묶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 취재 관행보다도 취재 라인 자체가 많이 바뀌는 모양새라 가지고 이 끝에는 뭐가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최근 다시 조선일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조선일보는 다시 원래 조선일보가 사실은 적폐 수사가 이런 거 때문에 라인이 좀 없었는데 요새 이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 유착 여기서는 동아일보랑 채널은 안 움직이거든요. 손발이 묶였거든. 손발이 묶여서 안 움직이니까 원래 동아일보 채널가 법조가 세요. 예. 보수 진영에서 제일 세. 원래 전통으로 동아조선이. 동아일보 쪽은 완전히 지금 발이 묶여 있으니까 네. 조선일보가 TV조선 쪽이 지금 뭐 아주 그냥 정작 조선일보도 그런데 그 기자들 얘기 보면은 동아일보가 지네가 써야 될 기사 안 쓰니까 우리가 이런까지 쓴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법조 취재라는 게 지금까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사와의 뭐 이번 사건처럼 검언유착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사실 친소관계에 가깝게 진행됐던 부분은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거는 비평의 대상이 될 것 큰 같습니다. 부분이 뭐 있냐면요. 법조 서초동은 특히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기자단이.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거나 나오질 못해요. 출단에 법조 들어가는 그러신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간사나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안 되면 네. 그러니까 안 돼요. 다른 기자들은 들어가 취재가 안 돼. 그만큼 또 폐쇄적인 그렇죠. 카르텔이 형성돼 예, 있는. 예, 예. 왜 그런 폐쇄적인 카르텔을 가지고 이게 유지가 되게 됐느냐는 사실은 검찰의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부터 시작해서 등등등등 너무 권한이 많으니까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 여당이나 또는 뭐 이쪽에서 사실 얘기해야 될 것은 수사 기소권을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경찰하고 검찰이 나눌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 수사와 기소권을 어떻게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검찰청이 기소청 그 영어대로 프로시큐터가 기소청이니까 네네네. 기소청으로 수사는 경찰한테 넘기되 경찰이 비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치검찰과 국가경찰로 나누고 그다음에 정보와 행정과 수사가 또 분리되도록 해서 서로 넘나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해법들을 아니, 가지고 근데 접근을 저는- 해야 그래서 돼요. 이 저는 기자단을 법률권에서-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네. 국회나 행정부 아니, 근데 그 얘기를 기자단처럼 안 할 수가 풀어버리자 있죠. 네. 했더니 뭐 이게 법무부니까 이런 분들이 이거를 아주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이걸 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번에 일주일 동안 최근 며칠간 있었던 예, 걸 예. 보면서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있어요. 정 부장은 왜 그랬을까? 그냥 가서 전 변호사 온 다음에 유심 줘. 그걸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안 찍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안 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찍고 아니, 있었다며 아니. 그걸 방해하는 걸 보려고. 네, 보려고 찍고 있고 아니 왜냐면 전화하라고 그랬으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아니 변호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긴급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일주일 지났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한테 얘기 안 해도 돼. 그러고 한 거예요. 전화 좀 하겠습니다. 그러셔. 전화하려고 풀었는데 와가지고 뺏어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 그냥 변호사 오게 한 다음에 유심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였거든. 그럼 이 난리도 안 나죠. 근데 자, 이렇게 검사들 간에 싸우면 윤 총장은 그러니까 뭐 하고 계시는 걸까? 이제 그거 이런 하나 생각이 더 좀 들고. 말씀드리면 여기 수사 지휘권이 없잖아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저 그리고 제가 자꾸 원사이드 한 게는 좀 죄송한데 검찰이 바보가 된 거다. 더군다나 정 부장이 아직이 사진을 올려버렸잖아요. 예, 예. 그거를 검찰 관계자 찍어서 기자한테 풀을 했어. 우리 부장님이 검사장한테 맞으셔서 아픕니다라고. 이게요. 저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PQ라는 제가 표현을 많이 써요. 폴리티컬 IQ. 정무 감각이죠 한국말로. 이건 타고나는 거 반 경험이 반이에요. 그죠? 네. 대표적으로 두 개 다 없는 사람이 황교안 전 대표. 죄송하지만 소환했습니다. 예, 예. 타고나는 것도 오랜만에 경험도 듣는 없고. 이름이네요. 오랜만 예. 맞잖아요. 동의하시죠 다 세 분. 이 정부장 검사라는 사람이요. 어줍지 않은 정치인을 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들 왜 야당 의원들을 하다가 뭐 이렇게 물리적 충돌로 자빠지고 막 사진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흉내낸 건데 이 검찰이 정말 우스워지는 댓글 보세요. 제가 이건 정치인사가 할 수 있는 얘기다. 어쨌든 친구가 물리적 이거 당했으니 걱정되잖아요. 예. 괜찮냐? 그랬더니 이 나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삭신이 쑤신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 갔어? 그랬더니 의사가 입원하려는데 자기가 안 했대. 쪽팔려서.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몸이 중요하니 검사를 받고 사진만 정부장처럼 풀 안 하면 되지 입원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냐? 딱 이러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거 방송 용어인가? 완전 국민들이 봤을 얼굴 때 팔려서? 뭐야 이게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장 검사는요. 그 영장 집행 과정도 그렇지만 본인이 사진을 올린 이게 검찰 조직이 얼마나 구렁텅이 많은지 제가 봐도 그 사진 올린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잘못했어. 봐요. 아니,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신정원 씨가 소환될 정도니까. 검사들끼리 이렇게 고소전 펼치면은 그거 수사하는 검사는 진짜 불편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둘 다 그 이 한동훈 검사장도 그건 난 잘했다고 봐요. 뭐 병원 안 가고 뭐 이런 거 잘한 건데. 기사적으로는 완전 근데 그 첫 번째 입장문에 좀 과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 그러다가 그 사진까지 낳고 보니까 와 이러다가 엄마한테 이르겠다 둘 다. 아니, 완전 희비극이야 희비극. 저는 딱 한편으로는 그런데 너무 웃기고 한편으로는 너무 비극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정부장 여기까지 검사가 하면. 왜 그랬느냐를 저는 계속 보면 아까 제가 이분들은 뭐 독직 폭행이 아니냐 법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뤘지만 저도 그건 관심 없어요. 저는 정치적인 의미를 저도 계속 보려고 했던 것이 예. 진짜 기죽이기 하려고 서로 이제 예를 들어 윤석열 사단과 중앙지검 사단이 이제 서로 기싸움도 좀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했던 게 사실 원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압수수색에 부장검사가 쫓아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보면 그거는 근데 그거는 검사 대상이 검사장이기 그러니까 그래서 때문에 저는 예의를 지키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느 정도라고 그러니까 저도 밑에를 그래서 보내기가 좀 예의를 뭐하다. 지키기 위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한동훈 검사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가지고 몸을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게 몸 저는 날렸다는 우리가 한번 결과를 보죠. 그렇죠. 저는 날린 그 건지 중심을 잃고 쓰러진 각자의 건지. 입장문에 정리된 상황들을 그냥 제가 재구성해서 머릿속에 왔을 때는 제가 그냥 어렸을 때 봤던 그 정치 드라마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제5공화국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이렇게 딱 12.12 같은 거 묘사할 때 보면 가가지고 딱 이제 그 영광급 정도 되는 사람이 가가지고 수도방위 사령부 가가지고 장군 가셔야겠습니다. 이거 하고 그래서 모욕 주고 약간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기싸움이 요소가 있었다 이런 보는 알겠습니다. 거죠. 저는 이거는 자. 이제 탈출구가 필요한데 네. 저는 수사팀에서 명분을 이거 빠져야 되는 게 수사. 왜냐면
명분 좋거든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심의의 뜻을 받들어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빠지는 게 맞지. 이거 더 들어가면요 검찰들 더 다칠 지금 거예요. 요 얘기는 또 뒤에 한 30분 서로 의견이 나올 의견이기 때문에 어쨌든 감찰이 시작됐으니까 고검 감찰을 좀 수사는 보자고. 아마 네.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수사는 과연 계속 될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까지는 이 이슈가 끝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또 오늘 시간이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서 한 주간에 있었던 또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